현재 일본 국민들의 반발이 역대 최고조에 이른다는 소식이 다방면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집권한 지 불과 3개월도 안 되었습니다만 벌써부터 아베가 그리워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지지율은 연일 하락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가 내각이 도마에 오르는 주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한국과도 적지 않게 연관이 되어 있는 데다가 스가 총리는 생각보다 매우 저돌적이라는 것에 놀란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두 가지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일본 코로나 용광로 파티 논란. 2021년은 아무도 상상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면서 현재 일본은 아비규환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스가는 작지만 무서운 사람이다. 소심할 줄 알았는데 의외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은 보통 긍정적으로 쓰이기 마련인데 최근 일본 네티즌들은 정반대로 스가가 제대로 망치고 있다는 의견을 냅니다. 우선 최신 신문들의 타이틀을 보면 바로 그렇게 일본 국민들이 반응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코로나 파티로 3런 홈런을 칠 것이다. 일본 특유의 야구로 비유하는 정치권 타이틀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네티즌들이 코로나 용광로가 될 것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이유는 2021년에 상상 밖의 일이 펼쳐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선 현재 일본 의사협회는 지난주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당장 일본이 봉쇄에 들어가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봉쇄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일본은 늦었다라면서 현재 고투 트래블과 고투 입 캠페인을 계속 진행 중인 일본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본은 2021년에 전 세계 최초로 코로나 용광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광로라는 말은 미국의 다양한 인종이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는 멜팅 팟이라는 표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스가 내각은 2021년에 내친 김에 아예 전 세계의 관광객이 도쿄에 오도록 관련 정책을 바꾼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올림픽 경기를 보러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중의 이동 자유를 보장하면서 코로나19 확산도 막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을 잡았다면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도쿄의 부흥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는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일본을 전면 개방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빗장을 여는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도쿄 코로나 용광로 파티라는 조롱에 가까운 표현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죠. 한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그간 해외에 판매된 100만 장이 넘는 입장권 티켓 환불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해외 관광객을 제약 없이 받아들여 이를 일시에 해소함과 동시에 일본 경제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올림픽 때 코로나19 대책을 시행하면서 입장권을 예약한 외국인 관중을 사실상 제한 없이 받아들일 방침입니다. 2020년 올림픽 관련 입장권은 일본 국내에서 약 445만 장, 해외에서 100만 장 가량 팔렸고 표를 산 외국인의 대부분은 여러 경기를 관전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최대한 올림픽 취소표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필수로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입국자들 중에 상당 숫자는 코로나 백신을 맞지도 않고 그냥 들어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한 네티즌은 코로나 시대에 100만 명이 한 국가의 수도에 제한 없이 입국하는 것은 그야말로 획기적이라며 내년에는 도쿄를 탈출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동선 추적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입장권을 소지한 외국인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고 이동 정보와 건강 상태 등을 입력하는 스마트폰 전용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2주간의 격리 없이 대중교통편을 이용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해외 관광객 본인이 동의해야만 위치 추적이 가능하며 거절할 경우 GPS 추적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에 최대한 오라는 일본 정부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 정부의 쓸데없는 배려가 먹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 세계는 여행이 금지된 상태로 많은 이들은 여행을 가고자 하는 욕구가 끝까지 차올랐지만 사실상 국가 간의 이동이 매우 까다롭고 외국인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등 코로나가 심각한 국가들에서는 일본이 오히려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차라리 일본에 가 있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 일본 정부가 크게 간섭도 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도쿄올림픽은 코로나가 심각한 유럽, 북미, 남미, 인도,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으로 일본에는 엄청난 시련이 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나오는 확진자는 현재 하루에만 수십만 명으로 도쿄올림픽에도 상당한 감염자가 침투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들 중에 상당 숫자는 코로나 백신을 불신함으로 접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감을 표현하면서 도쿄 오다이바 해변공원에 철거했던 올림픽 조형물을 재설치하며 2021년 도쿄올림픽은 성공적인 올림픽과 안전한 방역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낼 것이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한 가지 더 걸고 있는 기대는 올림픽은 여름이고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므로 내년쯤에는 충분히 올림픽이 가능한 상황이 될 것에 베팅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많은 이들은 도쿄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일본 여행 붐이 일어나게 되어 결국에는 일본이 해외여행을 전 세계에서 주도하게 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놓고 위험에 베팅하는 게 과연 올바른 모습이냐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결국 일본 정부는 경제 논리로 무리한 계획을 추진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장 2021년 도쿄올림픽 취소 시에 경제적인 손실은 약 48조 원가량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스가 내각의 치명타가 되어서 차기 총리로 스가가 당선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인지 일본 정부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일정 부분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올림픽 개최를 확전짓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실망을 뛰어넘어 이제는 공포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코로나 상황은 매일 2천여 명의 신규 감염자와 무증상 감염자가 뒤섞여 있는 의료 붕괴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번화가에는 사람이 많고 정부에서는 고투 트래블로 여행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해외까지 포함해서 대략 1,000만 명의 외부 인원이 도쿄로 집결한다면 어쩌겠냐는 것이죠. 실제 일본 국민들은 외부인들에 대한 경계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일부 지방에서는 몇몇 식당들이 아예 일본인 외에는 받지 않겠다는 재패니스 온리 식당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올림픽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겠느냐는 의문도 드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싱가포르 모델처럼 도쿄에 오는 전원에 강제로 앱을 설치하거나 장치를 몸에 지니게 해서 모든 이들의 동선을 파악한다면 도쿄올림픽은 가능하다며, 싱가포르는 이 방식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최근 제로였으며 일본 정부도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강제성을 띠는 이러한 방식을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소한 한국처럼 앱을 통해서 동선 파악은 되어야 도쿄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다수의 서양 관광객들은 이러한 사생활 침해를 원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도쿄에 관광객을 집결하게 하려면 오히려 많은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대신 안전한 올림픽이 되게 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도쿄올림픽에서 인권과 안전이 양립하는 대규모 왕래가 실현되면 국제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편 일부 극우 네티즌들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공산화가 되어가는 국가로 신용카드 사용 등의 정보를 추적해 강제로 코로나를 잠재운 것을 K-방역 등으로 포장하고 있으며 그것을 자부심으로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러한 것 없이 대규모 국제 왕래가 가능하다는 좋은 선례를 남기는 모범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과연 일본 정부의 바람대로 올림픽이 잘 될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독일 소녀상 영구 보전 논의 중. 독일 마테구의 소녀상은 일본의 강력 항의에 따라 한때 철거 명령이 내려지는 등 일본 뜻대로 움직이는 듯 했으나, 이제 정반대로 독일 내에서 소녀상을 아예 영구 보존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우선 소녀상은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고 독일과 한국의 근본적인 불편함을 드러내면서도 스가의 초보 외교가 결국 일본의 자존심을 구겼다면서 왜 은밀하게 하지 않았냐는 질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종류의 외교전은 물밑에서 조용하게 이뤄져야 뒤탈이 없는 것인데 너무 처음부터 몰아쳤다는 것이죠. 모테기 외무상은 독일의 마스 장관에 대뜸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는 초보들이 하는 흔한 실수라는 것입니다. 보통 정치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사하는 것과 같은 탑다운 방식을 매우 부담스러워하는데, 최고 결정권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많은 언론을 비롯해서 정치권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 한국의 소녀상 사건은 독일 마테 구청장과 독일 외교장관 등이 다수의 언론으로부터 일본에 굴복했다며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 독일 전 총리인 슈레더 총리까지 등장해서 소녀상 철거를 반대하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게다가 아베 장기 집권 후에 당선된 스가 총리는 아베를 뛰어넘는 뭔가를 빠른 시일 내에 보여줘야 하는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따라서 손쉬운 한국 때리기를 택했는데, 그 방법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외교적 무리수를 택하면서 결국에 내년 8월까지만 전시되기로 했던 독일 베를린 소녀상이 이제 아예 영구 존치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문제와 같이 일본 스가 내각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외교 분야에서도 재현되어 곤란을 겪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현재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스가 내각은 과감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극적으로 코로나가 잡혀서 스가 총리가 계획한 도쿄의 부흥올림픽으로 연결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우려대로 무관중 올림픽이나 차라리 취소하는 게 나은 선택일지 시계 제로의 상태로 스가호는 항해 중입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